자, 오늘은 원숭이띠 2021년 운세와 업무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원숭이띠를 상징하는 원숭이 신자를 기억해 주세요. 원숭이 신은 수납하고 흡수하는 힘이기 때문에 명리학에서 금기운이라고 해요. 절기상으로 따지면은 입추와 처서, 양력으로는 8월 달에서 9월 초까지, 음력으로는 7월 달의 에너지를 상상하시면 돼요. 원숭이 신이 상징하는 것은 수납하고 흡수하는 에너지, 가장 좋은 것을 흡수하려고 하고 가장 새로운 것을 흡수하려고 하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이 원숭이 신이 신문물을 흡수하는 힘이라고 해요. 자, 원숭이 신이 상징하는 이 에너지의 상태와 2021년이 상징하는 에너지의 상황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죠. 어떤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2021년은 소띠해면서도 신축년이라고 했죠. 신축년은 이노베이션, 개혁과 혁신의 해라고 했죠. 그렇지만 완전히 결정이 되지 않는 각축장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2021년 소띠해에도 이노베이션,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뉴, 개혁의 세상이다. 구시대적이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이제 도태가 되는 거예요. 자, 소띠해가 상징하는 이노베이션과 원숭이 신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특성이 일치되는 점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원숭이띠가 2021년을 제대로 보낸다면 향후 자신의 세력을 만드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겠죠. 2021년은 각축장이기 때문에 경쟁하고 다투면서 아직은 혼잡된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올인하지 말아라. 아직은 결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것이 약간 앞서갈 수는 있지만 그 앞서간다고 해서 그쪽으로 완전히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원숭이 신이 상징하는 이 새로움의 세상이 2021년에 유리한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아직은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유혹이 발생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2021년과 잘 맞아떨어지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품목을 포착하고 그 품목으로 완전히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2021년은 그 흐름의 특징만 감지하시고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원숭이띠를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원숭이 달이 되면은 그 생명 활동의 결과물이 이제 수납이 되는 거예요. 이 원숭이 신자가 어디에 나타날 수 있어요? 원숭이 띠로 나타날 수 있고, 원숭이 달에 나타날 수 있고, 원숭이 날에 나타날 수 있고, 원숭이 시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띠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뭐 양띠가 원숭이 달에 태어날 수도 있고, 소띠가 원숭이 달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원숭이 날도 누구나 원숭이 날에 태어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원숭이 시에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원숭이 신자가 자기 사주에 있다면 이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에너지의 특징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원숭이 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제가 강의를 해놨으니까. 이 원숭이 신자는 뭐예요? 어떤 영양분을 최대한 수납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납할 때 아무거나 수납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름 장치가 있겠죠. 걸러서 수납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수납한다, 흡수한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걸르는 작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까다로운 어떠한 선별 작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까다로움을 통과해버리면 의외로 그 까다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이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선별작용, 이 까다로움을 발휘할 때 여기서 잘해야 되겠죠. 원숭이띠가. 이 부분에서 잘못하면은 마구마구 들어온단 말이에요. 의외로 공격당하기 쉽단 말이에요. 상처 입기 쉽단 말이에요. 내가 뱀띠라고 해도 원숭이 달에 태어났다면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 띠를 위주로 보는 거지만 이러한 에너지의 속성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한번 더 볼게요. 원숭이 신을 생각할 때는 항상 신자진 운동의 기준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삼합운동이라고 해요. 원숭이 신이라는 운동은 열매의 세상을 열었지만 사실은 씨앗의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신자진, 그쵸?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이사이에 다른 에너지가 보조적으로 도와주고 있죠. 원숭이띠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 출발점이 원숭이 신이라는 거죠.
원숭이 신의 운동 포인트가 신자진이라는 거죠. 2021년에 원숭이띠는 2020년에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기준점을 삼았던 그 포인트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겠죠. 2020년은 벌써 흘러갔으니까 과거의 일이지만 그 기준점을 놓치면 안 되겠죠. 2020년에 자기가 느꼈던 거, 자기가 업무상으로 자기의 부족했던 점, 허점을 보였던 거, 그것을 2021년에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반환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반환살. 그래서 원숭이띠한테 2021년은 반환살의 해란 말이에요. 자, 그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원숭이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되느냐? 신자진 운동을 한다. 그래서 원숭이띠는 원숭이띠해, 쥐띠해, 용띠해를 항상 기준점으로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돼요. 자, 원숭이띠에게 큰 줄기다. 목표점을 변경하는 시점이다. 그 다음에 그냥 자기 목표만 갖고 움직이면 안 되죠. 시대 상황을 반영을 꼭 해줘야 되죠. 그 시대 상황을 기준점으로 자기의 계획이든 목표를 교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21년 소띠에는 뭐예요? 반환살이 되는 거죠. 반환살이라는 건 뭐예요? 보완해야 되는 포인트라는 거죠. 원숭이 신을 생각하시면은 신자진 운동을 생각해야 되죠. 그 시점에서 2021년이 어디에 와 있는지만 아시면 돼요. 2021년 소띠해의 원숭이띠생을 보는 거죠. 원숭이띠생을 이해하실 때는 지금 현재가 소띠해라 하더라도 2020년의 기준점을 놓치시면 안 되죠. 신자진 운동에서 목표점은 2020년이었단 말이에요. 그 2020년에 자신이 느꼈던 거, 원숭이띠생들이 각자가 이제 자기 업무에서 자신의 허점이나 부족한 점이나 분명히 느끼는 바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2020년에 어떤 목표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세운 목표를 놓치시면 안 되죠. 그런데 2021년에 시대 상황을 여기에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숭이띠생들이 이 2020년 쥐띠해를 보내면서 문제점이 드러났겠죠. 그 문제점을 기준으로 그 자신의 단점과 허점을 확실히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것을 반환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환살이라는 게 말에 올라타서 그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세상을 둘러보면서 자기가 더 느껴보라 이거예요. 세상을 느껴봐라. 이 반환살을 말 안장에 올라서 편안한 세상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동안 자기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오느냐고 미처 보지 못했던 자신의 부족한 점, 그 다음에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을 현실적으로 현장감 있게 느껴봐라. 그것을 반환살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것이 언제예요? 원숭이띠한테는 2021년이 반환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소띠에는 원숭이띠하고 여러 비슷한 점이 많죠. 새로운 문화 시스템이 등장하는 세상이고 이제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숭이띠가 2020년에 느꼈던 그 허점을 보완을 해라. 그것을 반환살의 시간으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목표점을 2021년에 다듬어야 되겠죠. 다듬는데 자기한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주변의 요구, 사업가라면은 그 소비자의 요구,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바꾸라는 거죠. 반환살이라는 것은 자기의 목표점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현실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에 충족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원숭이띠 입장에서 최근 2년간의 에너지를 비교해 봤어요. 이 장성살은 원숭이띠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이 반환살이라는 것은 그 목표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환살은 뭐라고 했죠? 세상이라고 했죠. 세상. 현실. 현장감 있는 행동이 나와야 되겠죠. 2021년 신축년 새로운 제품과 제도, 인물, 문화 시스템이 등장을 했죠. 자체의 세상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감지 못한다면 틀에 박혀있는 원숭이띠가 되겠죠.
그동안 자기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 이제는 반환살의 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소통해야 되고 주변과 소통해야 되고 각자의 직업에 맞게 현실감 있어야 되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세상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자기 틀에 파묻히는 편협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2021년의 세상을 빨리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반환살이라는 게 뭐예요? 말 타고 다니면서 그냥 놀러 다닌다는 뜻이 아니죠. 여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현장감 있게 배워라. 직접 보고 느껴라 이거죠. 원숭이띠 자기 목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의 흐름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까지도 반영이 돼야 돼요. 만약에 사업가라면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셔야 되고 그런 제품을 개발을 하셔야 돼요. 직장인이라면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2021년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네요. 원숭이띠생이 2021년 이 반환살의 시간에 할 일이 어느 정도 보이실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의 흐름을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노력에 비해서 결과물이 풋과일에서 멈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숭이 신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풋과일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현장감 있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보고 느꼈던 것이 사실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고 인간 세상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내가 사실이라고 느꼈던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내용물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풋과일에서 멈추는 원숭이띠가 되는 거죠. 자, 반환살은 우리 이제 공부하실 때 보완살이라고 공부하세요. 뭘 보완해야 돼요? 현장감 있는 세상을 현실적으로 공부해라 이거죠. 그래서 세상의 판도의 변화와 흐름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전공 이외의 것을 배우는 시간이다. 2021년이 그렇다는 거죠. 원숭이띠에게.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공부를 하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설비 확충과 그 기술을 보완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놓치면 2022년이 호랑이띠잖아요. 2022년에 전문화의 세상이 돌아오잖아요. 이때는 이제 전문화의 세상이고 대량 생산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때 가서 보완을 하면은 뒤처진 사업가가 되겠죠. 그래서 2022년에 그 내용물을 채우려고 하다가는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에 반환살, 보완살, 5번 설비 확충과 자기 기술을 보완하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정치나 어떤 세력을 만드는 분이라면 세력을 다양화하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인이라면 이 7번이겠죠. 원숭이띠가 2021년에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시간이다. 원숭이띠 각자가 자기 처해진 상황에서 2021년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과 너무나 달라. 그동안 몰랐던 사실, 또 못 만났던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잊고 살았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있고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반환살이에요. 반환살이라는 게 그 세력을 다양화시켜야 되고 자신이 그동안 몰랐던 세상의 구석구석 현장을 느끼게 된다는 뜻이에요. 잊혀졌던 관계를 찾게 되는 시간이다. 정말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찾게 되는 시간이다. 2021년 신축년은 참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해네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풋과일에서 멈추는 거죠. 자, 원숭이띠생이 갖고 있는 새로움의 세상과 신축년이 가지고 있는 새로움의 세상이 상당히 일치가 많이 되네요. 자, 2021년을 잘 보내야 돼요. 각축장의 세상이고 선별과 다툼의 시간이고 그렇지만 어느 하나로 결정이 안 되는 혼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면서도 세상은 혁신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또 하나로 결정은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022년은 뚜렷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죠. 어떤 제품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고 독점이 돼서 대량 생산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게임 체인저라고 했죠. 2021년 12월 달에서 2022년 1월 달이 되면은 이제 제품이든 제도든 문화 시스템에서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는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시간의 흐름에서 우리가 조금 눈치를 빨리 채고 싶은 거잖아요. 신축년에 눈치채자 이거죠. 이 각축장의 세상에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구나. 그 다음에 느껴보기만 하지 말고 거기에 자기를 적응시켜야 되겠죠. 적응시키려면 몸이 우선 따라줘야 되고 마음이 따라줘야 되고 자기의 지식이 따라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게임 체인저의 포인트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원숭이띠가 그러한 부분에 참 탁월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원숭이 신을 이해하실 때 우리 12띠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원숭이 신은 이 새신자하고 같은 거예요. new라는 뜻이에요. new. 새로운 접합을 시도하는 힘이다. 새로운 어떤 춤을 만들어낸다. 신트로트를 연다. 또 새로운 화장 기법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문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그걸 자기가 직접 만들어내도 되고요. 그러한 기법을 자기가 도입하면 되겠죠. 직접 만들 필요까지는 없죠. 도입하면 되고 그 시스템을 자기가 습득하면 되겠죠. 사업가라면은 그러한 제품을 유통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새로운 문화 수용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 알아채는 것도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알아채고 자기 것으로 흡수하는 힘이다. 근데 흡수하는데 두 가지가 있겠죠. 자기 기술로 해서 자기가 직접 만드는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흡수해서 그것을 유통하거나 퍼뜨리는 형태가 있겠죠. 원숭이띠라고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유통시키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은 원숭이 신의 에너지가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지만 이것을 제대로 사회 시스템으로 퍼뜨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팀을 이루어야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냥 저것이 새로운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포착만 해서는 푸과의 수준에서 멈추는 원숭이띠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런 시대가 열렸죠. 2021년은 신문화, 신문물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각축장이긴 하죠. 아직은 완전히 어떤 신문화가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신문물이 결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서막은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2년이 되면 그 신문물이 이제 전문화 시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일찍 그런 세상을 보고 싶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숭이 신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띠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원숭이 달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원숭이 날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원숭이 시에서도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가 12띠를 공부하면서 원숭이 띠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는 부모 조상으로부터 부여받는 거기 때문에 자기 기질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힘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 달은 성장하면서 자기가 터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숭이 날은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으로 고정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원숭이 시는 미완성, 그러한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죠.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시라는 것은 완성이 될 수 없는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또 ing, 진행형이라는 뜻이에요. 원숭이 띠로 태어나든 원숭이 달에 태어나든 원숭이 날에 태어나든 원숭이 시에 태어나든 이 원숭이 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분명히 작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원숭이 신이 상징하는 에너지의 특징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흡수했는데 직접 만들어내는 자기 기술로 터득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냥 유통시키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차이는 나타나겠죠. 그거는 이제 연월일 시의 구성 요소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해해 주시고 원숭이띠가 아니더라도 원숭이 달에 태어날 수는 있는 거니까 자기 사주팔자에 이 원숭이 신자가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보신 다음에 여기에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신문물, 신문화,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유행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분도 있고요. 새로운 시도에 관심을 갖는 분, 새로운 종교에 관심을 갖는 분, 새로운 자본 시스템에 관심을 갖는 분, 새로운 유통 시스템, 새로운 교육 시스템. 원숭이띠마다 그 분야는 달라지겠죠. 이 원숭이띠가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 신이라는 에너지는 신세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젊다는 뜻이에요. 젊다. new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게 사는 분이다. 원숭이 신이 있다면 마음이 참 순수하고 한편으로는 순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이 나타나면은 그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고 싶고 좀 자기 거로 만들고 싶고 자, 그런데 원숭이 신자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푹과일에서 멈추면 안 된다. 그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고통의 시간이고 고행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훈련이 있어야 되고 인고의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선별 작업이라고 해요. 그 선별 작업의 과정에서 그 고통이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내해야지만 진정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2021년은 각축장의 세상으로서 신문화의 서막을 알리는 거죠. 자, 원숭이띠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소띠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공통점이 참 많죠. 원숭이띠생들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 출발점에서 자신의 그 각도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띠에 태어난 사람이나 원숭이달, 원숭이날, 원숭이시에 태어난 사람도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소띠해에 자기의 에너지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반한살은 보완살이다. 뭘 보완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자신의 업무를 보완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대 상황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한살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기의 목표만을 가지고 달려가서는 안 되고 보완점이 필요한데 그 보완점의 기준은 지금 시대에 맞는 시대 변화를 받아들이고 공부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반한살의 시기에는 그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금 되살아나고 다시 기억이 나고 우연히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해서 그 새로운 시스템의 흐름에 앞서가려고 거기에 너무 투자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각축장의 세상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한 혼잡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시적인 이익 때문에 더 큰 투자를 유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도 유혹이 당할 수 있는 거고 남이 자기를 유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투자 조심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원숭이 달에 태어난 사람이든 원숭이 날에 태어난 사람이든 원숭이 시에 태어난 사람은 저 투자를 조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 새로운 시스템에 유혹당하기 쉽다. 새로운 제도, 새로운 상품에 그다음에 새로운 종교 시스템이라든가 새로운 문화 시스템을 항상 시간을 두고 보셔야 돼요. 반한살 시기에 세상 공부를 해라. 이것이 진짜다라고 해서 올인하거나 과도한 투자를 해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한살이라고 준 거예요. 직접 말을 몰고 돌아다녀 봐라 이거죠. 실제로 세상을 봐라 이거죠. 2020년은 장성살이라고 하잖아요. 장성살이라는 것은 자기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비유한 거고요. 2021년은 반한살이잖아요. 그 반한살이라는 것은 목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직접 느껴봐라 이거죠. 그 공부를 해라 이거죠. 원숭이 신이 연월일 시에 어디에 있든 이러한 성향을 꼭 감지하셔야 돼요. 다른 주제로 다음 시간에 뵐게요.